독거노인 집 청소하다 발견한 50년 전 편지. 그 안에 적힌 이름. 여러분 안녕하세요. 꽉 찬 시니어 정보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정말 영화 같은 실화거든요. 서울 관악구 낡은 빌라 2층이었고요. 올해 12월 초였어요. 동네 이장님이 1일 2에 신고 전화를 하셨대요. 여보세요. 2층 박준호 할아버지가 3일째 문 안 열고 전화도 안 받는데요. 냄새가 좀.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경찰이 출동했고요. 문을 열었을 때요. 그 안의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대요. 박준호 할아버지, 올해 78이신데요. 방바닥에 쓰러져 계셨고요. 의식이 거의 없으셨어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119가 급히 출동했고요. 병원으로 후송됐는데요.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어요.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였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요. 하루만 늦었으면 위험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대요. 문제는 보호자가 없다는 거였어요. 가족이 없으세요? 연락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니까요. 박준호 할아버지는 완전히 혼자였고요. 자녀도 형제도 아무도 없었어요. 독거노인이셨던 거예요. 할아버지 집을 정리하러 복지사 선생님이 들어가셨는데요. 그 집 상태가요.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였대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고요. 곰팡이가 벽을 뒤덮고 있었고요. 냉장고에는 상한 음식만 가득했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게 사셨을까. 복지사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요. 집을 청소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런데요. 옷장 맨 위 선반에서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발견됐어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요. 복지사 선생님이 그 상자를 열었는데요. 안에서 편지 다발이 나왔어요. 노랗게 바랜 편지들이었고요. 50년은 좋게 된 것처럼 보였대요. 복지사 선생님이 편지를 하나 펼쳐보셨는데요. 그 순간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준호 씨, 오늘도 당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매일 편지를 쓰지만 보낼 수가 없네요. 당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요. 준호 씨, 저 영희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평생 기다릴게요. 1974년 12월 24일 영희. 크리스마스 이브에 쓴 편지였고요. 50년 전 편지였어요. 복지사 선생님이 다른 편지들도 읽어보셨는데요. 모두 같은 사람이 쓴 편지였고요. 영희라는 이름이 계속 나왔어요. 여러분, 이 편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박준호 할아버지와 영희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요.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는 기적과요. 연말에 꼭 알아야 할 독거노인 지원 제도를 배우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살짝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사 선생님이 편지들을 모두 읽어보셨고요. 그 편지들을 통해서요. 박준호 할아버지의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1974년 여름이었대요. 당시 28이었던 박준호 씨는요. 서울 명동의 작은 서점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어느 날이요. 한 여자분이 서점에 들어오셨대요. 저기요, 외국 소설책 있나요? 25이었던 김영희 씨였고요. 그날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어요. 어떤 책을 찾으세요? 해밍웨이 소설이요. 아, 여기 있습니다. 영희 씨가 매주 서점을 찾아오셨고요. 준호 씨는 매번 책을 추천해 드렸대요. 이번엔 이 책 어때요? 오, 좋아 보이네요. 두 사람은 책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조금씩 가까워졌고요. 그해 가을에요. 준호 씨가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어요. 영희 씨, 영희 씨가 좋습니다. 저도요, 준호 씨. 두 사람은 연인이 됐고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대요. 매일 만나서 산책하고요. 함께 영화를 보고요. 미래를 약속했어요. 영희야, 우리 결혼하자. 응, 좋아. 1974년 12월이었고요.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기로 했고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런데요. 12월 20일이었대요. 준호 씨에게 영장이 날아왔어요. 군대 재입대 영장이었고요. 이게 무슨... 당시에는 베트남 전쟁 파병이 한창이었고요. 준호 씨는 전역했다가 다시 차출된 거였어요. 영희야, 미안해. 나 다시 군대 가야 해. 뭐? 언제? 23일. 3일 후야. 안 돼. 우리 크리스마스에 부모님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희 씨가 울었고요. 준호 씨도 울었어요. 12월 23일 아침이었고요. 준호 씨는 떠나야 했어요. 영희야, 기다려줄 거지? 당연하지. 몇 년이라도 기다릴게. 1년만 있으면 돌아올게. 그때 결혼하자. 응. 꼭 돌아와. 두 사람은 눈물로 이별했고요. 준호 씨는 베트남으로 떠났어요. 편지를 주고받기로 약속했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준호 씨가 베트남에 도착했고요. 바로 영희 씨에게 편지를 썼어요. 영희야, 무사히 도착했어. 여기는 너무 덥고 힘들어. 하지만 내 생각하면 견딜 수 있어. 매일 편지 쓸게. 나도 영희 편지 기다릴게. 사랑해. 준호. 편지를 붙였는데요. 영희 씨에게 도착하지 않았어요. 준호 씨는 몰랐고요. 영희 씨도 편지를 썼어요. 준호 씨, 편지 잘 받았어요? 저는 매일 우체국 가서 확인해요. 준호 씨 편지 오나 해서요. 빨리 답장 주세요. 보고 싶어요. 영희. 영희 씨의 편지도 준호 씨에게 도착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뭐였을까요? 당시 베트남 전선은 혼란스러웠고요. 우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대요. 편지들이 중간에서 사라졌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한 달이 지났고요. 영희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편지가 안 오지? 혹시 다친 건 아닐까? 아니면 날 잊은 걸까? 영희 씨는 매일 우체국을 찾아갔고요. 김영희 앞으로 온 편지 없나요? 없습니다. 확인 좀 다시 해주세요. 없어요. 두 달이 지났고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1974년 12월 24일이었고요. 영희 씨는 편지를 또 썼어요. 준호 씨,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작년 이맘때 우리 결혼 약속했었죠? 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편지가 한 통도 안 와서 걱정돼요. 하지만 준호 씨를 믿어요. 꼭 살아서 돌아올 거라고요. 저 여기서 기다릴게요. 평생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영희. 이 편지도 준호 씨에게 가지 못했고요. 영희 씨는 그 편지를 보관했어요. 언젠가 만나면 직접 줘야지. 3개월이 지났고요. 영희 씨 부모님이 걱정하시기 시작했어요. 영희야, 그 사람 소식이 없으면. 아니에요, 엄마. 준호 씨는 꼭 돌아올 거예요. 이미 3개월이나 연락이 없잖아. 기다릴 거예요. 6개월이 지났고요. 영희 씨 친구들도 말렸어요. 영희야, 새로운 사람 만나. 싫어, 난 준호 씨 기다릴 거야. 근데 소식이 없잖아. 그래도 기다릴 거야. 한편 베트남에서요. 준호 씨도 미쳐가고 있었어요. 왜 영의 편지가 안 오지? 날 잊은 걸까? 동료 군인이 말했어요. 형, 6개월 동안 편지 한 통 안 온 거면 그만 잊어. 아니야. 영희는 그런 애가 아니야. 하지만 준호 씨도 점점 불안해졌고요. 정말 날 잊은 걸까?
1년이 지났고요. 준호 씨가 전역을 했어요. 1975년 12월이었고요. 준호 씨는 곧장 서울로 돌아왔어요. 영희야, 나왔어. 준호 씨가 영희 씨 집으로 달려갔는데요. 집이 비어 있었어요. 왜 집이? 이웃 아주머니께 물어봤어요. 저기요, 김영희 씨 어디 갔는지 아세요? 아, 그 집 이사 갔어요. 이사요? 어디로요? 글쎄요. 몇 달 전에 갑자기 이사 갔는데 연락처라도 아시나요? 몰라요. 준호 씨는 멘붕이 왔고요. 서점으로 갔는데요. 서점도 문을 닫았고요. 영희 씨를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영희야, 어디 간 거야? 준호 씨는 미쳤듯이 영희 씨를 찾아다녔고요.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준호 씨가 영희 씨를 찾지 못하고요. 며칠을 헤맨 끝에요. 영희 씨의 친구를 만났어요. 수진아, 영희 어디 갔어? 연락처 좀 가르쳐줘. 수진 씨가 준호 씨를 보더니요. 차갑게 말했어요. 오빠, 이제 와서 왜 찾아요? 응? 무슨 소리야? 영애 오빠 얼마나 기다렸는데. 나도 기다렸어. 영의 편지가 한 통도 안 와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영희가 편지 그렇게 많이 썼는데. 뭐? 편지를 썼다고? 네, 매주 편지 썼어요. 근데 오빠한테서 답장이 한 번도 안 왔잖아요. 준호 씨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편지들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걸요. 수진아, 나도 영희한테 편지 썼어. 정말이야. 근데 영희는 지금 어디 있어? 수진 씨가 한숨을 쉬더니요. 부산이요. 부산? 왜? 영희 아버지가 부산으로 발령 나셨어요. 6개월 전에. 연락처 좀. 오빠, 영희는 오빠 기다리다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이제 그만 잊어주세요. 안 돼. 나 영희 만나야 해. 준호 씨는 부산으로 내려갔고요. 하지만 영희 씨 집 주소를 몰랐어요. 부산은 너무 넓었고요. 며칠을 헤매다가 결국 포기했어요. 영희야, 미안해. 준호 씨는 서울로 돌아왔고요. 그 후로 계속 영희 씨를 잊지 못했어요. 한편 부산에서요. 영희 씨도 준호 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 씨, 서울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영희 씨 부모님이 걱정하셨고요. 영희야, 이제 그만 잊어라. 엄마, 전 못 잊어요. 딸아, 넌 아직 젊어. 좋은 사람 만나. 싫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요. 영희 씨 부모님의 압박이 심해졌고요. 영희야, 내가 이러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니. 엄마, 이 사람 한번 만나보기만 해라. 좋은 사람이야. 1977년이었고요. 영희 씨는 결국 선을 보게 됐어요. 부산의 한 회사원이었고요. 착한 사람이었지만요. 영희 씨 마음은 여전히 준호 씨에게 있었어요. 준호 씨, 미안해요. 영희 씨는 결혼을 했고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매일 준호 씨를 생각했고요. 남편분도 알고 계셨대요. 당신,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하죠? 미안해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언젠가 내 마음 받아줄 때까지. 착한 남편분이었지만요. 영희 씨는 끝내 마음을 주지 못했어요. 10년이 지나고요. 남편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여보. 영희 씨는 충격에 빠졌고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했는데. 자식도 없었고요. 영희 씨는 혼자가 됐어요. 그 후로 영희 씨는 부산에서 혼자 살았고요. 준호 씨를 잊지 못했어요. 준호 씨도 서울에서 혼자 살았고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영희 말고는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가 없어. 두 사람은 50년 동안요. 서로를 그리워하면서요. 혼자 살았어요.
한 번도 잊지 못하고요. 매일 그리워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요. 2024년이 됐고요. 준호 씨는 78이 됐고요. 영희 씨는 75이 됐어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요. 복지사 김미영 선생님이요. 병원에 계신 박준호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정신 좀 드세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셨고요. 여기가 어디지? 병원이세요. 제가 복지사 김미영이라고 해요. 아, 할아버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미영 선생님이 편지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 편지들 할아버지 집에서 발견했어요. 할아버지가 편지를 보시더니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영희. 이 영희 씨가 누구세요? 할아버지께서 천천히 말씀하셨고요. 50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베트남 전쟁으로 헤어진 이야기. 편지가 전달되지 않은 이야기. 영희 씨를 찾지 못한 이야기. 미영 선생님이 들으면서 울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이 편지들은 영희가 내게 쓴 편지들이야. 하지만 나한테 오지 못했지. 그럼 이 편지들은 어떻게?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10년 전이었어. 부산에 갈 일이 있었는데. 네. 우연히 헌책방에 들렀어. 그런데 그 책방에서 이 편지 다발을 발견한 거야. 헌책방에서요? 응. 주인 아저씨가 말하길 누가 오래된 물건 정리하다가 가져왔다고. 그게 영희 씨가 쓴 편지였군요. 그래. 봉투에 내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 박준호. 50년 만에 영희 편지를 받은 거야. 할아버지가 울면서 말씀하셨고요. 편지를 읽으면서 영희가 날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았어. 매주 편지를 썼더라고. 1년 넘게. 근데 나한테 오지 못했고 영희는 내가 답장 안 한다고 생각했겠지. 난 영희 편지가 안 온다고 생각했고 우린 서로를 오해한 거야. 미영 선생님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영희 씨를 찾아보셨어요? 찾았지. 10년 전에 미친 듯이 찾았어. 그런데요? 못 찾았어. 김영희라는 이름이 너무 흔했고 부산이 얼마나 넓은데. 주소는요? 편지에 주소가 있었지만 50년 전 주소야. 이미 재개발되고 없었어. 아, 할아버지가 계속 우셨고요. 내 평생 소원이 영희를 한 번만 더 보는 거야. 사과하고 싶어. 내가 못 찾아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말해주고 싶어. 나도 평생 영희만 생각했다고. 근데 이제 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몸인데. 미영 선생님이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찾아드릴게요. 뭐? 영희 씨를 제가 찾아드릴게요. 하지만 어떻게? 요즘은 방법이 많아요. SNS도 있고 방송도 있고. 정말 찾을 수 있을까? 네, 꼭 찾아드릴게요. 미영 선생님은 결심했고요. 그날부터 영희 씨를 찾기 시작했어요. 먼저 부산시청에 연락했고요. 1974년경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온 김영희 씨 찾습니다. 그 시기 자료는 전산화가 안 돼 있어서. 다음은 복지관에 연락했고요. 혹시 김영희 씨라고 아시나요? 김영희요? 흔한 이름이라. 방법을 바꿨어요. SNS에 글을 올렸고요. 50년 전 헤어진 연인 찾습니다. 1974년 서울 명동 서점에서 만난 김영희 씨. 박준호 할아버지가 찾습니다. 편지 사진도 함께 올렸어요. 하지만 반응이 없었고요. 미영 선생님은 지역 방송국에 연락했어요. 이 스토리 방송 좀 내주실 수 없을까요? 감동적인 이야기긴 한데. 며칠 후요. 부산 MBC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방송하겠습니다. 12월 15일이었고요.
부산 MBC 뉴스에서 이 이야기가 방송됐어요. 50년 전 헤어진 연인을 찾습니다. 준호 할아버지의 사연이 전파를 탔고요. 편지 내용도 공개됐어요.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고요. 이런 사랑이 꼭 찾았으면. 방송이 나간 지 이틀이 지났고요. 12월 17일 저녁이었어요. 미영 선생님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거기 복지사 김미영 선생님이세요? 네, 맞는데요. 제 이름이 김영희라고 하는데요. 미영 선생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혹시 1974년에 서울 명동 서점에서 네, 박준호 씨를 만났어요. 어머, 전화 너머에서 할머니가 우셨어요. 제가 그 영희예요. 방송 보고 연락드렸어요. 미영 선생님도 울었고요. 할머니, 정말이세요? 네. 준호 씨가 살아계세요? 네. 지금 병원에 계세요. 병원이요? 어디가 아프세요? 독거 생활하시다가 쓰러지셔서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영희 할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바로 올라갈게요.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 관악구 병원이에요. 내일. 아니, 오늘 밤차 타고 올라갈게요. 할머니, 조심히 오세요. 전화를 끊고요. 미영 선생님은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준호 할아버지가 자고 계셨는데요.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응?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 영희 할머니 찾았어요. 뭐라고? 영희 할머니요. 방송 보고 연락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고요. 정말이야? 영희가? 네. 내일 서울로 올라오신대요. 할아버지가 와락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영희야. 영희야. 할아버지 준비하셔야죠. 50년 만에 만나시는 건데. 나 이 꼴로 어떻게 영희를 봐. 할아버지는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미영 선생님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겉모습이 아니잖아요. 다음 날 12월 18일이었고요. 오후 2시였어요. 병원 로비에서요. 준호 할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기다리셨어요. 손에 떨렸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대요. 영희가 정말 올까? 50년 만에 날 알아볼까? 미영 선생님이 옆에서 할아버지 손을 잡아드렸고요. 할아버지 곧 오실 거예요. 그때였어요. 병원 입구 자동문이 열렸고요.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머리가 하얗고요.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요. 50년 전 그 영희 씨의 눈빛이었어요. 준호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를 보셨고요. 영희 할머니도 준호 할아버지를 보셨고요. 준호 씨, 두 사람은 50년 만에요. 서로를 알아봤어요. 영희 할머니가 준호 할아버지에게 걸어오셨고요. 준호 씨, 정말 준호 씨예요? 영희야, 나야, 준호야.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도 울었고요. 간호사들도 울었고요. 미영 선생님도 울었어요. 영희야, 미안해. 너무 늦었지. 아니에요. 이렇게 만났잖아요. 너 못 찾아서 평생 후회했어. 저도요. 준호 씨 평생 잊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고요. 50년의 그리움이 터져 나왔어요. 두 사람은 병원 휴게실로 갔고요. 마주 앉았어요. 아직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요. 영희야, 정말 내가 맞니? 네, 저예요. 준호 씨.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잡으셨고요. 이 손,
50년 전 그 손이야. 준호 씨 손도 그대로예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노란 봉투였고요. 준호 씨, 이게 뭐야? 제가 50년 동안 간직한 편지예요. 편지? 네. 준호 씨한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요. 할아버지가 편지를 펼쳐보셨는데요. 준호 씨, 오늘도 당신을 기다렸어요. 당신이 돌아오지 않아도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평생. 1975년 1월 15일 영희. 할아버지가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영희야, 나도 편지 썼어. 정말이야. 알아요. 이제 다 알아요. 우리 둘 다 편지를 썼는데 전달이 안 된 거였어. 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준호 씨, 저 결혼했었어요. 알아. 하지만요. 마음은 한 번도 준호 씨 떠난 적 없어요. 나도야. 나도 결혼 못했어. 너 말고는 아무도. 두 사람은 또 울었고요.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준호 씨, 어떻게 사셨어요? 나? 그냥 혼자 살았어. 일만 하고, 너 생각만 하고.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로웠지. 매일 외로웠어. 근데 견뎠어. 언젠가 너를 만날 거라고 믿었거든. 할머니가 펑펑 우셨고요. 저도요. 저도 매일 준호 씨 생각했어요. 부산에서 혼자 살면서, 매일 서울 쪽 하늘 보면서, 준호 씨 잘 있을까? 건강할까?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영희야, 미안해. 왜요? 내가 너 못 찾아서. 넌 나 기다리다가 인생을 낭비했잖아. 아니에요. 낭비 아니에요. 응? 준호 씨를 사랑한 시간이 어떻게 낭비예요? 영희야, 저는 행복했어요. 준호 씨 사랑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꼭 잡으셨고요. 영희야, 이제라도 나랑 같이 살자. 네. 우리 남은 시간 함께 보내자. 50년 늦었지만 할머니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고요. 네. 그러고 싶어요. 미영 선생님이 옆에서 지켜보다가요.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응. 두 분이 함께 사실 수 있게요. 며칠 후였어요. 복지관에서 지원을 해주셨고요. 준호 할아버지와 영희 할머니를 위한 작은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고요. 두 분이 함께 새 집으로 입주하셨어요. 와, 우리 집이야. 네, 우리 집이에요. 작은 집이었지만요. 두 분에게는 천국이었어요. 그날 저녁이었고요. 할머니가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내셨어요. 준호 씨, 제가 김밥 만들어 왔어요. 정말? 예전에 준호 씨가 김밥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기억하고 있었어? 다 기억해요. 준호 씨에 대한 모든 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서 김밥을 먹었고요. 50년 만에 첫 식사였어요. 맛있다. 정말요? 응. 50년 전 그 맛이야. 할머니가 웃으셨고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 눈이에요. 정말이네. 50년 전에도 크리스마스에 눈 왔었죠? 그랬지. 우리 헤어지던 날도 눈이 왔었어. 이제는 안 헤어져요. 응, 절대 안 헤어져.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고요. 창밖의 눈을 바라봤어요. 크리스마스 아침이었고요. 준호 할아버지가 먼저 일어나셨어요. 옆에서 영희 할머니가 주무시고 계셨고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바라보면서요. 눈물이 났어요. 이게 꿈은 아니겠지. 영희가 정말 내 옆에 있는 거야. 할머니가 눈을 뜨셨고요. 준호 씨,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내가 사라질까봐 잠이 안 와서.
할머니가 웃으셨고요. 안 사라져요. 이제 평생 같이 있을 거예요. 두 분은 손을 잡고 거실로 나왔고요. 작은 트리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미영 선생님이 어제 가져다 준 트리였어요. 예쁘다. 정말이요. 똑똑똑. 누가 문을 두드렸고요. 미영 선생님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미영아, 어서 와. 미영 선생님 뒤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복지관 직원들이었고요. 동네 주민들이었고요. 음식을 가득 들고 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다 같이 크리스마스 파티해요. 어머, 이렇게까지. 당연하죠.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가 방송 탔어요. 뭐? 네. 전국 방송 탔어요. 50년 만에 재회한 연인 이야기.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셨어요. 그래서 후원금도 모였어요. 미영 선생님이 봉투를 꺼내셨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쓰세요. 이게 뭐니? 전국에서 보내신 성금이에요. 5천만 원 모였어요. 5천만 원? 네. 여러분 이야기에 감동받으신 분들이 보내신 거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울었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파티가 시작됐고요. 모두가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할아버지가 일어서셨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요. 영희를 다시 만나는 거였어요. 50년을 기다렸고요.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특히 미영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미영 선생님도 울었고요. 할머니가 일어서셨어요.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준호 씨를 잊지 못했어요. 결혼도 했지만요, 마음은 항상 준호 씨에게 있었어요. 그게 제 남편분께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짜 사랑은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 50년이 지나도요, 서로를 알아본다는 걸요. 모두가 박수를 쳤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포옹했어요. 미영 선생님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 선물이 하나 더 있어요. 또 뭐야? 다음 달에요. 두 분 결혼식 올리세요. 결혼식? 네. 복지관에서 준비했어요. 어머.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보면서요. 영희야, 50년 늦었지만 나랑 결혼해 줄래? 할머니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모두가 환호했고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 저녁이었고요. 파티가 끝나고요. 두 분만 남았어요. 영희야, 행복하니? 네, 너무 행복해요. 나도야. 준호 씨, 우리 남은 시간 알차게 보내요. 그래, 50년 못 본 시간 만회하자. 매일 같이 산책하고요. 매일 같이 밥 먹고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요. 응, 그러자. 두 사람은 창밖을 봤고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영희야,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 뭐예요?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충분히 못한 거야. 이제 매일 해줄게. 영희야,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준호 씨. 두 사람은 키스했고요. 50년 만에 키스였어요. 여러분, 박준호 할아버지와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50년이에요, 50년. 두 분은 50년 동안 서로를 잊지 못하고 살았어요. 연락이 끊겼지만요. 마음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다시 만났어요. 크리스마스예요. 이게 진짜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저도 이 이야기 취재하면서요.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진짜 사랑이 뭔지 배웠고요. 두 분을 보면서요. 사랑은 시간을 이긴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독거노인 계시면요. 관심 가져주세요. 박준호 할아버지처럼요. 혼자 쓸쓸히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작은 관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오늘 꼭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요. 내일은 늦을 수도 있어요. 박준호 할아버지와 김영희 할머니는요. 다음 달에 결혼식 올리신대요. 78과 75의 결혼식이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두 분 남은 시간요. 정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50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증명해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살짝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구독 살짝 부탁드립니다. 꽉 찬 시니어 정보였습니다.